알고 있는 함수의 풀이의 급수식을 계산하는 예제이죠. 예제 2의 3은 그림에 보이는 것과 같은 사각파형의 풀이의 급수식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그림에 나와 있듯이 한 사이클에 소요되는 시간, 주기값은 마이너스 5초에서 플러스 5초에 해당하니까 주기값 t는 10초가 되겠고요. 함수의 형태에서 평균값에 해당하는 A0 값은 0이죠. 그리고 진폭은 1로 지금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풀이의 급수식을 표현하는 풀이의 개수 AN과 BN의 값을 구하라 하는 예제이죠. 자, 일반적인 형태를 적분을 통해서 AN과 BN을 다 구해도 되겠지만 함수의 형태가 원점의 대칭인 기함수, odd function이니까 결국 최종적으로는 사인항만 남는다는 걸 우리 알고 있으니까 우리의 사인 급수 형태로 답을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풀이의 사인 급수 형태로 쓰면 yt는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bn sin t분의 2파이 nt 이렇게 쓸 수 있겠는데요. 이때 개수에 해당하는 bn 값은 적분을 통해서 구하게 되죠. t분의 2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t에서 플러스 2분의 t까지 yt 곱하기 sin t분의 2파이 nt라는 함수를 적분하면 되겠는데요. 지금 보면 마이너스 5에서 플러스 5 사이에서 함수 yt가 마이너스 5에서 0은 마이너스 1, 0에서 5초는 플러스 1의 값을 가지니까 부분 적분을 이용해서 이 적분 값은 마이너스 5에서 0 사이에서는 마이너스 1 곱하기 사인 10분의 2파이 nt를 적분하는 게 되고 0에서 5초 사이에서는 플러스 1 곱하기 사인 10분의 2파이 nt를 적분하는 게 되겠죠. 사인항의 적분은 쉽게 우리 구할 수 있고 결과는 n파이분의 2 곱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n파이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이 값은 모든 n에 대해서 성립할 수 있죠. 그리고 만약에 n 값이 홀수라면 코사인 n파이는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분자는 2 곱하기 1 마이너스 1에서 4가 되니까 n파이분의 4라는 값으로 나오게 될 거고 만약에 n값이 짝수 2, 4, 6과 같은 짝수로 나타나면 코사인 n파이가 1이라는 값을 가지니까 이 값은 0이 되겠죠. 그래서 이 계산한 결과를 원래 풀이의 사인 급수식에 다시 대입을 하면 yt는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n파이분의 2 곱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n파이 사인 t분의 2파이 nt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만약에 n이 홀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다시 쓴다면 서메이션 n은 1, 3, 5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그리고 n파이분의 4 이때 풀이의 개수는 n파이분의 4로 쓸 수 있겠죠. sin t분의 2파이 nt 그래서 어떤 형태로 쓰든지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쓸 때는 n파이분의 2 곱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n파이를 쓸 거고 만약에 홀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계산해서 n파이분의 4라는 값을 구했으면 서메이션 기호에서 n은 1, 3, 5 같은 홀수에 대해서 무한대까지 n파이분의 4 곱하기 sin t분의 2파이 nt 이렇게 적는 게 맞겠죠. 그래서 값을 가지는 몇 개의 항만 전개를 해보면 n값이 1일 때는 파이분의 4 곱하기 sin 10분의 2파이 t 그리고 n값이 2이면 0이죠. n값이 3이면 3파이분의 4 곱하기 sin 10분의 6파이 t 거고 n값이 4면 0, n값이 5면 5파이분의 4 곱하기 sin 10분의 10파이 t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겠죠. 만약에 이 풀이의 급수식에 대해서 우리 기본 주파수를 구해보자 한다면 n값이 1에 해당할 때 주파수가 펀더멘탈 프리퀀시니까 이때 오메가 1은 원래 함수의 오메가 값과 같고 이 값은 t분의 2파이 t가 10이니까 10분의 2파이 레디안 퍼 세크 이렇게 구하게 되겠죠. 주기값 t1은 원래 함수의 주기 t와 일치하고 이 값은 10초입니다. 그리고 주파수로 나타낸 f1은 원래 함수의 주파수와 같은데 이 값은 t1의 역수에 해당하고 따라서 0.1Hz가 되죠.
그 다음에 조화 주파수를 구할 때 예를 들어서 홀수로 나타나는 n값에 대해서 조화 주파수를 구하자. 만약에 3차의 조화 주파수를 구한다면 third harmonic frequency 오메가3의 값은 3오메가가 될 거고, 그래서 오메가 값 10분의 2파이 곱하기 3 하면 10분의 6파이 라디안 퍼 세크로 구하게 되겠죠. 자, 이 예제 2-3에 주어지는 요 사각파형은 값이 큰 항 몇 개를 전개해서 그것들을 합산을 구하는 파셜섬을 구할 수도 있는데요. 이건 매틀랩을 이용해서 데모 프로그램에서 우리 부분합을 구하는 형태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제 2-4는 앞에서 봤던 예제와 유사한 형태의 사각파형에 대해서 후리의 급수를 구하라는 문제인데요. 추가적으로 몇 개의 항의 부분합을 그려보자 있습니다. 자, 함수의 형태는 마이너스 파이에서 플러스 0 사이에서는 yt 값이 마이너스 5가 되고, 0에서 파이 사이에서는 yt 값이 플러스 5가 됩니다. 그리고 따라서 주기값은 2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주기 t는 2파이고 함수의 주파수 오메가는 t분의 2파이, 그러니까 1 라디안 퍼 세크가 될 거고, 주파수 f로 표현을 하면 2파이분의 1 헤르츠의 값을 갖죠. 이 함수 역시 원점의 대칭인 기함수 odd 펑션이기 때문에 후리의 급수를 구하면 후리의 사인 급수 형태로 얻어집니다. 그래서 식을 쓰면 yt는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서메이션 bn sin t분의 2파이 nt 이렇게 쓸 수 있고, 후리의 계수 bn 값은 t분의 2 곱하기 yt 곱하기 sin t분의 2파이 nt 함수를 마이너스 유니트에서 플러스 2분의 t까지 적분하면 되는데, 역시 부분 적분을 이용해서 마이너스 파이에서 0 사이에서는 마이너스 5라는 값을 대입하고, 0에서 파이 사이에서는 yt 값 대신에 플러스 5를 대입해서 적분을 할 수 있겠죠. 적분을 수행하면 n파이분의 10 곱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n파이라는 일반적인 형태의 개수를 얻을 수 있을 거고, 만약에 n 값이 홀수라면 이 추가적으로 더 계산을 해서 n파이분의 20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구한 bn 개수 값을 원래 후리의 급수식에 대입을 하면, 다시 쓴다면 서메이션 n은 1, 3, 5의 홀수에 대해서 무한대까지 개수는 n파이분의 20 곱하기 sin nt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값이 큰 몇 개의 항만 전개해서 다시 적으면 파이분의 20 괄호하고 sin t, n이 1일 때 해당하죠. 더하기 3분의 1 sin 3t 더하기 5분의 1 sin 5t 이런 형태로 적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후리의 급수식에 대해서 몇 개의 항의 부분합을 구하게 되면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구할 수 있을 텐데요. 맨 처음에 보이는 게 항 하나만의 합을 구하는 게 되겠죠. 항 하나만 구한다면 결국 8분의 20 sin t라는 함수의 형태로 하나의 주파수를 갖는 사인 파형 형태로 얻어질 거고, 값을 갖는 두 개의 항을 더하게 되면 결국 사인 t와 3분의 1 사인 3t를 더한 형태가 되겠는데요. 그때의 부분합은 두 번째 나와 있는 그림처럼 나타나죠. 아래에 있는 코멘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더해지는 항의 수가 증가할수록 후리의 급수식으로 얻어지는 형태는 원래의 사각파를 점점 가깝게 표현을 할 수 있게 되겠고요. 반주기에 나타나는 볼록볼록한 개수가, 예를 들어서 파셜섬 하나만의 항으로 이루어진 부분합의 경우에는 하나만 지금 튀어나와 있죠. 파셜섬 부분 두 개의 항으로 얻어지는 부분합의 경우에는 볼록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이 부분이 두 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항까지의 부분합을 구하게 되면 결국 sin t, 3분의 1 sin 3t, 5분의 1 sin 5t의 값을 다 더하면 세 번째 그림처럼 나타나죠. 네 번째 항까지를 다 더해서 부분합을 구하면 맨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부분합을 취하는 항의 개수를 증가시킬수록 얻어지는 형태는 원래 사각파에 점점 가깝게 되고 있죠. 이 부분합의 형태는 매틀랩 데모 프로그램인 후의 시리즈를 시행시켜서 우리가 개수를 증가시켜가면서 확인할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매틀랩의 데모를 통한 결과는 다른 동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예제 2의 5는 정류 회로를 통과한 사인파형에 대한 푸리의 급수식을 구하자 로 되어 있죠. 일반적인 사인파형을 정류 회로를 통과시키면 마이너스 값이 플러스로 반전돼서 나타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파형은 사인파의 마이너스 값이 플러스로 나오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림처럼. 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진폭 120에 해당하는 그런 사인파, 그래서 이 t는 120 사인 120 파이 t 절대값을 붙여서 마이너스 값을 플러스로 표현을 하죠. 오메가 값이 120 파이니까 결국 주파수는 60Hz에 해당하는 우리 일반적으로 교류 전원에서 보이는 형태의 그런 사인파로 나타나죠. 자, 우리 알다시피 0초에서 120분의 1초까지는 이 t가 120 사인 120 파이 t라는 식으로 표현이 되고, 다시 주기값 t가 120분의 1초에 해당하니까 그런 파형이 반복되는 형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는 120분의 1초고 그 다음에 주파수는 120Hz에 해당이 되죠. 원래의 통상적인 사인파의 주파수가 60Hz인데 지금 정류 회로를 통과시키고 나면 주파수가 120Hz가 되겠죠. 자, 지금 이 함수는 y축의 대칭인 형태의 even function, 우함수로 나타나니까 푸리의 급수식을 구하면 푸리의 코사인 급수 형태로 나타나겠습니다. 그래서 식을 적으면 yt는 n은 0에서 무한대까지 an 코사인 t분의 2파이 nt, 다시 쓰면 a0 플러스 서메이션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an 코사인 t분의 2파이 nt 이렇게 쓸 수 있겠지요. 그래서 개수에 해당하는 a0와 an 값을 구하면 a0는 이 함수의 평균 값에 해당하죠. t분의 1 그리고 0에서 t까지 함수를 적분한 건데 주기는 120분의 1초니까 120분의 1의 역수, 그리고 0에서 120분의 1까지 yt 함수는 120 sin 120 파이 t 적분한 형태가 되죠. 적분하면 파이분의 240이고 대략 76.4 정도의 값을 가집니다. 개수 an은 yt 함수에 코사인 t분의 2파이 nt를 곱해서 한 주기에 걸쳐서 적분하고 그리고 t분의 2를 곱하면 되는데요. 계산을 하면 240 곱하기 0에서 120분의 1초까지 함수 yt는 120 사인 120 파이 t고 그 다음에 뒤에 곱해지는 항은 코사인 240 n 파이 t가 되죠. 자, 사인 항 곱하기 코사인 항 형태를 적분할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2 곱하기 사인 z1 코사인 z2는 두 개의 사인 항의 합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사인 g1-g2 더하기 사인 g1 플러스 g2. 이 식을 적용해서 적분을 수행하면 최종적인 결과가 8분의 120 곱하기 괄호하고 2n-1분의 -2 더하기 2n 플러스 1분의 2 괄호 닫고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한 a0와 an 값을 푸리의 급수식에 다시 대입을 하면 8분의 240 더하기 8분의 120 서메이션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2n-1분의 -2 더하기 2n 플러스 1분의 2
곱하기 코사인 t분의 2파이 nt 얻어지겠죠. 자, t값 120분의 1 집어넣고 몇 개 항만 전개해서 표현을 하면 8분의 240 그리고 n이 1일 때에 해당하는 값은 마이너스 8분의 480 곱하기 3분의 코사인 240파이t 그 다음 항은 15분의 코사인 480파이t 그리고 더하기 35분의 코사인 720파이t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푸리의 급수식을 우리가 구했으면 이 푸리의 급수식을 이용해서 물론 부분합을 구할 수도 있고 진폭 스펙트럼을 구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보면 진폭 스펙트럼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X축은 주파수 값, 프리퀀시 값을 헤르츠 단위로 지금 보이고 있고요. Y축은 진폭의 절대값을 지금 보이고 있죠. 왜냐하면 이 부분합에서 전개를 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형태로 지금 항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진폭의 절대값을 로그 스케일로 지금 나타냈습니다. 주파수가 0일 때는 값이 8분의 240에 해당하죠. 이 값은 대략 한 76.4 정도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두 번째 항이 기본 주파수에 해당하는 그런 항인데요. 이때 주파수 값은 F1이 120Hz에 해당하는 값이 되겠죠. 그리고 이때의 크기를 구해보면 대략 한 50.93 정도를 갖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항은 주파수가 240Hz에 해당하는, 그 말하자면 2배수에 해당하는, 기본 주파수의 2배수에 해당하는 주파수인데요. 240Hz에서는 값이 대략 10.19 정도의 크기를 갖고요. 3배수에 해당하는 360Hz에서는 4.37 정도의 크기를 갖습니다. 그래서 주파수에 대해서 진폭 형태로 플러스한 것을 우리 앰플리튜드 스펙트럼, 진폭 스펙트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역시 매틀랩 데모 프로그램인 푸리에 시리즈에서 우리 요 rectified sign, 정유된 사인 파형에 대해서 부분합을 구하는 형태를 데모로 볼 수도 있는데요. 또는 추가적인 동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장의 용설 푸리에 트랜스폼 앤 더 프리퀀시 스펙트럼, 푸리의 변환과 주파수 스펙트럼에 대한 내용이죠. 이미 그렇지만 우리가 형태를 알고 있는 그런 함수는 푸리의 급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앞에 예제들을 통해서 우리 알고 있는 함수식에 대해서 푸리의 급수를 구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실제 계측에 있어서는 입력 신호를 함수 형태로 알지 못하죠. 못하니까 우리가 계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특정된 동적 신호를 주파수와 진폭으로 분해할 수 있는 기법이 이제 소개가 되겠습니다. 먼저 함수의 주기값이 무한대로 접근한다고 우리가 간주를 하면 푸리 해석에서는 이제 신호가 주기적인 파형이어야 한다는 제한 조건이 있었는데요. 그런 제한 조건 하나를 제거할 수가 있겠죠. 이 주기값 t가 무한대로 접근하면 푸리의 급수식은 푸리의 적분으로 바뀔 거고 주파수 성분 사이의 간격들은 무한히 아주 작아지게 되겠죠. 이 아래에 있는 복소 푸리의 급수식에 대한 리뷰는 자료를 참고해서 일반적인 푸리의 급수식의 표현을 복소 푸리의 급수 형태로 표현하는 과정을 지금 요약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exponential의 마이너스 i 세타는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i 사인 세타라는 관계식을 이용해서 일반적인 푸리의 급수식 an 코사인 nt 플러스 bn 사인 nt를 최종적으로 서메이션 a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 계수 cn 곱하기 exponential int 형태로 바꿀 수 있는데요. 이때 복소 푸리의 계수에 해당하는 이 cn은 2파이분의 1에 마이너스 파이에서 플러스 파이까지 yt 곱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int 함수를 적분한 그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참고로 여기에 간단하게 적었습니다.
앞에 12에 17에서 이 후리의 계수 AN은 YT 곱하기 코사인 N 오메가 T를 한 주기에 걸쳐서 적분하고 T분의 1을 곱한 형태, BN은 YT 사인 N 오메가 T를 한 주기에 걸쳐서 적분하고 T분의 1을 곱한 형태로 구해진다고 얘기를 했죠. 이때 주기값 T가 무한대로 접근하게 되면 계수 AN과 BN은 주파수에 대한 연속함수 A 오메가와 B 오메가로 될 텐데요. 이 함수 YT의 후리의 변환 성분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A 오메가는 YT 코사인 오메가 T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적분한 그런 형태가 될 거고, B 오메가는 YT 곱하기 사인 오메가 T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적분한 그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만약 Y, 대문자죠. 대문자 Y 오메가라는 함수를 A 오메가 마이너스 I B 오메가의 어떤 복소 형태로 정의를 한다면 YT라는 함수의 푸리의 변화는 YT 곱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I 오메가 T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적분한 형태로 나타나죠. 또는 오메가 대신에 F로 표현을 하면 YF는 YT 곱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I E파이 FT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적분한 그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 식이 바로 YT의 푸리의 변환이라고 얘기하죠. 이 YT의 푸리의 변환 YF는 신호를 주파수의 연속 함수로 표현해 줍니다. 그러니까 시간 형태에서는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 진폭과 주파수 특성을 제공해 주죠. 후리의 역변환도 정의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 YF라는 함수의 인버스 후리의 트랜스폼, 후리의 역변환은 만약에 신호의 진폭과 주파수 성분이 주어지면, 즉 우리가 YF라는 함수를 알게 되면 후리의 역변환을 통해서 원래의 YT 신호를 복구할 수도 있습니다. 정의는 YT는 E파이분의 1 그리고 YF 곱하기 exponential I E파이 FT라는 함수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적분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한 함수 YT를 주파수에 대한 연속함수 YF로 변환하려면 푸리의 변환을 통해서 얻게 되고, 일단 YT의 푸리의 변환 YF를 알게 되면 주파수와 진폭 간의 관계를 연속함수로 우리가 알게 되죠. 그리고 만약에 YF를 우리가 안다면 이번에는 푸리의 역변환을 통해서 원래 시간에 대한 함수 YT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푸리의 변화는 크기와 위상을 갖는 복소심으로 푸리의 변환 YF는 크기에 해당하는 YF의 절대값 그리고 위상각을 표시하는 exponential IV로 표시를 할 수 있겠고요. 정의에서 YF는 A-IB로 정의되어 있으므로 일단 크기와 위상각을 구하게 되면 A값과 B값을 얻게 되죠. 크기 YF의 절대값은 YF의 실수부의 제곱 더하기 허수부의 제곱에서 루트를 취해서 얻게 되고요. 위상각은 실수부분의 허수부 값을 아크탄젠트 취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진폭값, 주파수에 따른 진폭값, 진폭 스펙트럼 CF는 A의 제곱 더하기 B 제곱해서 루트 취한 값이 되겠고요. 위상각 P를 주파수에 대해서 표시한 그림을 우리 페이스 스펙트럼, 위상 스펙트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위상각은 아크탄젠트의 A분의 B로 표시가 되죠. 그리고 파워 스펙트럼은 진폭의 제곱을 2로 나눈 값으로 얻게 되는데요. 그래서 C의 제곱 나누기 2로 구해집니다. 이처럼 푸리의 변환을 이용하면 우리가 일반적인 시간 영역에서의 데이터 YT를 각각 주파수에 따른 진폭 성분으로 분리를 해낼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Discrete Fourier Transform, 이산 푸리의 변환이죠. 시간 영역에서의 데이터 Y 신호 YT를 우리가 일정한 시간 간격 델타 T로 n번 측정을 하게 되면
이산 데이터의 집합을 얻게 되는데요. 이 이산 데이터의 집합을 우리 y, r, 델타 t 해서 집합 형태로 표시를 하게 되면 원래 신호 yt에 델타 t-r 델타 t를 곱한 형태로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봤던 푸리에 변환 적분의 근사적인 표현을 이 이산 데이터에 적용을 하면 우리 discrete Fourier transform, 이산 푸리에 변환식을 얻게 되겠는데요. 아래 표시한 대로 이산 푸리에 변환식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 K값은 0에서부터 2분의 n-1 총 n개에 해당하는 그런 값이 되겠고요. 이때 얻어지는 그 조화 주파수 성분들은 각각 델타 F라는 주파수 간격으로 떨어져서 얻어지게 되죠. 이 델타 F는 주파수 분해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값은 총 측정 시간 n 델타 t의 역수로 표시됩니다. 그러면 k번째의 주파수는 k 곱하기 델타 f에 해당하고 이때의 푸리에 변환에 의한 크기는 yfk로 얻어지게 되죠. 이 식에서 얻어지는 데이터는 2분의 n개의 이산값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본문에 설명하고 있듯이 이게 소위 단일 방향 또는 반구간 변환으로 데이터가 0에서 tf까지 한 방향만 존재한다는 가정에 의해서 양의 주파수만을 돌려주게 된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함수 형태를 모르는 그런 신호를 측정을 해서 이산 데이터로 얻게 되면 푸리에 트랜스폼, 푸리에 변환 테크닉을 이용해서 푸리에 급수식 형태로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보이는 것은 우리 푸리에 급수식에서의 푸리에 개수 an과 bn에 대해서 이산 데이터에 해당하는 t는 r 델타 t, 그리고 주기값 대문자 t는 n 델타 t, 오메가는 t분의 2파이를 이용해서 각각 대입을 하면 최종적으로 푸리에 변환에 해당하는 y는 a-ip라는 식은 n분의 2 서메이션 r은 0에서 n-1까지 yr 델타 t exponential i n분의 2파이 rk 위에서 보였던 이산 푸리에 변환식과 같은 형태로 유도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FFT는 Fast Fourier Transform의 앞글자만을 따서 얘기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앞에서 소개한 DFT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직접 주파수 해석을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데이터의 개수 n의 제곱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작을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데이터의 개수가 커지게 되면 급격하게 소요되는 시간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주파수 해석을 할 때는 DFT 알고리즘을 이용하기보다는 보다 빨리 계산할 수 있는 알고리즘인 FFT 알고리즘을 사용하죠. FFT는 일찍이 1960년대에 굴리와 투키에 의해서 개발이 됐는데 현재 사용되는 거의 대부분의 그 주파수 해석 장비나 주파수 해석 관련 소프트웨어 패키지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교재 7장에서는 우리 디지털 데이터를 샘플링할 때 중요한 파라미터들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제 2의 6은 이산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yt는 10 sin 2πt라는 단일 주파수의 사인파형의 신호를 이산 데이터로 만들고자 할 때 이 yt는 10 sin 2πt라는 신호는 주파수가 1Hz에 해당이 되죠. 따라서 주기값은 1초고 오메가는 2πf니까 2π 레디안 퍼 세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폭은 10V에 해당하고 위상각은 지금 현재 0으로 되어 있죠. 이 신호를 시간간격 델타 t는 8분의 1초, 즉 0.125초로 8개 반복해서 측정을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데이터의 개수 n은 8이고 델타 t는 0.125초죠.
책정에 다시 나오겠지만 델타 t의 역수에 해당하는 값을 우리 샘플링 주파수에서 fs로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fs는 0.16분의 1이니까 8Hz라는 값을 갖게 되죠. 총 측정 시간은 n 곱하기 델타 t로 구해지는데요. 8 곱하기 8분의 1초에서 1초의 총 측정 시간을 갖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래의 아날로그 신호를 8분의 1초 간격으로 8개의 데이터를 얻게 되면 0.125초에서 데이터를 구하면 7.071, 0.25초에서 데이터를 구하게 되면 10, 그래서 이렇게 반복해서 총 8개의 이산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제 2의 7은 앞에서 봤던 이산 데이터에 대해서 진폭 스펙트럼을 구하는 과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알고 있는 정보는 델타 t가 0.125초고 데이터의 개수 n은 8이라는 정보를 알고 있죠. 이 이산 데이터 세트에 대해서 주파수 해석을 통해서 진폭 스펙트럼 CF를 구하자. 매틀랩 데모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는 펀스펙트라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면 우리 진폭 스펙트럼을 쉽게 얻을 수가 있는데요. 데이터의 개수 n이 8이기 때문에 1방향의 후레이 변환 알고리즘을 통해서 우리 2분의 n, 즉 4개의 값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주파수 분해능 델타 F는 총 측정 시간 n 델타 t의 역수이기 때문에 1Hz로 얻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 X축에 해당하는 값은 주파수 값 헤르츠 단위로 표시된 주파수 값이 되겠고요. Y축은 진폭값 C 값이 볼티지 단위로 나오죠. 총 4개의 주파수 피크를 보이고 있는데요. 0, 1, 2, 3Hz에서 각각의 주파수 성분은 1Hz씩 떨어져서 표시가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1Hz에서의 진폭값은 10으로 정확하게 원래의 진폭값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파수 해석을 할 때 샘플링 주파수 fs 값이 8Hz면 해석이 가능한 주파수 영역은 샘플링 주파수의 절반, 우리 그 주파수를 나이키스트 주파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2분의 8이니까 4Hz겠죠. 그래서 0에서 4Hz보다 작은 영역에서 해석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예제 2의 8은 6판에서 새로 추가된 내용인데요. 대표적인 목관 악기와 금관 악기에 대해서 진폭 스펙트럼을 구해서 비교해보는 내용입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클라리넷을 이용해서 미들 C음, 그러니까 가운 다죠. 도에 해당하는 음에서 한음, 아래음, B플랫 음이 되겠습니다. B플랫 음을 연주할 때의 진폭 스펙트럼을 보이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기본 주파수에 해당하는 주파수는 231Hz가 되겠고요. 그 위에 나타나는 조화 주파수 성분들은 3배수, 5배수, 7배수에 해당하는 홀수배의 주파수 성분들이 섞여서 음을 보이고 있죠. 이에 비해서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은 아론 코플란드의 팡파레 for the common man, 보통 사람을 위한 팡파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네요. 그 곡의 처음 3초 동안을 금관악기로 연주할 때 해당하는 진폭 스펙트럼입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기본 주파수는 700Hz고요. 조화 주파수 성분들은 2배수, 3배수, 4배수, 이렇게 모든 정수배의 성분들이 섞여서 음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클라리넷으로 연주할 때와 금관악기로 연주할 때 음을 들으면 섞여서 나오는 조화 주파수 성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바로 구분이 가능하죠. 그래서 클라리넷과 대표적인 금관악기인 트럼펫은 소리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습니다. 예제 2의 9는 주파수 스펙트럼의 응용의 한 예를 보이고 있는데요. 제목을 보면 경주용 자동차가 트랙에서 주행을 할 때
서스펜션의 변이, 그러니까 현가장치의 변이를 측정해서 파워 스펙트럼을 구해본 거죠. X축은 주파수 값이고 Y축은 파워 스펙트럼의 크기를 데시벨 단위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파워 값이 감소하다가 특정한 주파수 영역에서 30에서 30Hz의 주파수 영역에서 파워 값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형태를 지금 보이고 있죠. 그래서 그 원인에 대해서 나름대로 추정을 해보고 있는데요. 지금 주행하는 이 경주용 자동차의 타이어의 원주 길이 값은 88.6인치, 225cm에 해당하죠. 그래서 1초에 30에서 37회전을 하게 된다면 이에 해당하는 속도는 225cm 곱하기 30 곱하기 1시간은 3600조니까 3600을 하면 243 곱하기 10의 5cm per hour, 그러니까 243km/h의 속도에 해당하는 크기가 되죠. 37회전을 하는 경우에는 298km/h 정도의 속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0에서 37Hz 영역에서의 파워가 증가하는 이 부분은 타이어의 회전 주파수와 일치를 하게 되고요. 따라서 추정하기를 지금 현재 사용하는 타이어가 무언가 결함이 있어서 아마도 브레이크를 밟을 때 미끄러짐에 의해서 타이어에 생기는 미세한 구멍이나 이런 것과 같은 그런 결함 때문에 현가장치의 변이를 일으키게 되고, 따라서 그게 파워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걸로 지금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의 풀이에 관한 내용입니다. 풀이의 급수식이 여기 보이는 식처럼 주어져 있을 때 아래의 질문에 답하자 하는 내용인데요. 풀이의 급수식을 보면 yt는 e 플러스 서메이션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2분의 3n sin nt 플러스 3분의 5n 코사인 nt의 식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코사인항의 개수를 an으로 표시하고 사인항의 개수를 bn으로 표시하니까 지금 이 급수식은 사인항과 코사인항의 순서가 조금 바뀌었죠. 일반적으로 보이는 것과는. 그래서 an 값과 bn 값을 파악할 때 혼동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급수식에서 우리 an 값은 3분의 5n, bn은 2분의 3n인 걸 알았고요. n이 1에 해당할 때의 기본 주파수 오메가1은 1 레디안 퍼 세크고 이 값은 2파이 f1이니까 주파수로 표시하는 f1은 2파이분의 1Hz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 Fundamental Frequency, 기본 주파수를 헤르츠와 레디안 퍼 세크 단위로 구하자. 기본 주파수 f1은 2파이분의 1 또는 0.159Hz가 되겠고 오메가로 표시하면 1 레디안 퍼 세크가 됩니다. 2번, Second Harmonic Frequency, 2차 조화 주파수와 연관된 주기값 T2를 구하자 그래 있죠. T2는 F2의 역수고 F2는 2배의 F1이니까 결국 2배의 F1의 역수, 그래서 앞에서 구한 F1의 값을 대입하면 이 값은 파이 세컨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T2 값은 파이 세컨드. 3번, 지금 문제에 주어진 후의 급수식을 상수항과 코사인항만으로 나타나는 그런 무한급수 형태로 표현하자 그랬습니다. 우리가 알지만 하나의 코사인항으로 표시를 한다면 이 풀이의 급수식은 yt는 a0 플러스 서메이션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cn 코사인 nt 마이너스 bn 이렇게 쓸 수 있겠고요. 이때 진폭값에 해당하는 cn은 an제곱 더하기 bn제곱의 루트 씌운 값이 될 거고, 앞에서 구한 an과 bn 값을 대입해서 계산을 하면 대략 2.242n으로 구해지지요. 우리 삼각 BN은 아크탄젠트의 AN분의 BN으로 구해지고, 그래서 값을 대입하면 아크탄젠트의 0.9 레디안 값으로 구하면 0.7328 레디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급수식을 다시 표현하면 yt는 a0 값은 그대로 2죠. 2 플러스 서메이션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2.242n 코사인 nt 마이너스 0.7328 이렇게 괄호 안에 값을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4번,
3번에서 구한 식을 이용해서 값이 0이 아닌 3개의 항의 파워 스펙트럼을 구하자 그랬습니다. 이때 DC 텀도 포함을 하고요. 파워 스펙트럼을 그릴 때 X축의 단위는 헤르츠 단위로 표시를 하고 그림을 아무렇게나 그리는 게 아니라 값에 비례하는 형태로 맞춰서 그리자고 되어 있죠. 자, 3개의 항을 부분합 형태로 다시 쓴다면 YT는 2 플러스 n은 1에 해당할 때는 2.242 코사인 t-0.7328 n이 2가 되면 더하기 4.485 코사인 2t-0.7328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개의 부분합으로 표시한 식에 대해서 각각의 파워 값을 구해보면 먼저 주파수가 0에 해당하는 진폭은 2죠. 그러면 이때 파워값 P0는 2분의 1의 2의 제곱 값은 2가 되겠고요. n이 1에 해당할 때 진폭이 2.242니까 이때 파워값 P1은 2분의 1의 2.242의 제곱 구하면 2.513. n이 2에 해당할 때는 진폭이 4.485니까 이때 파워 P2는 2분의 1의 4.485의 제곱해서 10.058 얻어지죠. 그래서 파워 스펙트럼을 그리면 주파수가 0일 때 파워값은 2가 되겠고 주파수가 2,8분의 1, 0.159Hz일 때 파워값은 2.513 그리고 0.318Hz일 때 파워값은 10.058 이렇게 3개의 막대 그래프 형태로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Y축은 파워값이고 지금 현재 주어진 이 YT의 신호의 단위가 나와 있지 않으니까 특별히 단위를 표시하지는 못하겠네요. 만약에 문제에서 진폭 스펙트럼을 구해라 라고 요구를 했다면 Y축은 파워가 아니라 진폭을 표시를 하면 되겠죠. 그렇다면 0Hz에서 진폭 2, 0.159Hz에서 진폭 2.242, 0.318Hz에서 진폭 4.485 이렇게 3개의 막대 그래프를 그리면 우리가 원하는 진폭 스펙트럼이 됩니다. 자, 지금 이 내용은 교재의 연습 문제 2의 25번, 2의 26번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6판에서는 연습 문제 2의 30, 2의 31에 해당합니다. 자, 문제를 보면 지금 아래에 주어진 식으로 표현되는 함수를 샘플링을 해서 n은 128개 그리고 시간 간격 128분의 1초 간격으로 128개의 데이터를 샘플링을 해서 이산 데이터로 먼저 구하자고 되어 있죠. 자, 이산 데이터로 구하기 위해서는 엑셀과 같은 도구를 이용해서 식을 대입하고 델타 t 값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만들면 됩니다. 신호의 형태를 보면 ET는 Osin 31.4t 더하기 Esin 44t로 주어져 있는데요. 31.4라는 값은 2파이 곱하기 5에 해당하고 44라는 값은 2파이 곱하기 7에 해당합니다. 즉, 이 신호는 주파수 5Hz의 사인파 진폭이 5이고 주파수 7Hz의 사인파 진폭 2 두 가지 성분이 더해져서 얻어지는 그런 신호가 되겠죠. 첫 번째 데이터는 그렇게 구하고 2-26번 문제에는 똑같은 신호를 데이터의 개수를 2배로 늘려서 n은 256개, 델타 t는 256분의 1초로 샘플링을 해서 이산 데이터를 구하고 세 번째로는 데이터의 개수 n은 256개, 그 다음에 델타 t는 더 짧게 해서 512분의 1초로 샘플링을 해서 이산 데이터를 구하고 진폭 스펙트럼을 구하자라는 내용이지요. 우리 진폭 스펙트럼을 구할 때는 매틀랩의 데모 프로그램인 데이터 스펙트를 이용해서 이산 데이터의 텍스트 파일을 읽어드려서 해석을 하게 되죠. 여기서 중요하게 고려를 해야 될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7장에서 소개가 되겠지만 샘플링 주파수 fs는 델타 t의 역수로 표현이 되고 이 샘플링 주파수 fs의 절반에 해당하는 주파수를 우리 나이키스트 주파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키스트 주파수는 f 첨자 n으로 표시를 하는데요. 이 값은 2분의 fs는 2 델타 t의 역수가 되죠. 이 나이키스트 주파수가 중요한 거는 우리가 주파수 해석을 했을 때 해석 가능한 영역이 0부터
나이키스트 주파수 바로 직전까지 해당하는 영역이 되니까 이 값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파수 분해는 델타 F는 총 측정 시간의 역수, 즉 n 델타 t의 역수가 되겠고, 델타 t의 역수는 샘플링 주파수 fs니까 다시 표현하면 n분의 fs가 됩니다. 그래서 이 주파수 분해는 값도 주파수 영역에서 우리가 서로 피크를 구할 때 분리돼서 나타날 수 있는 가장 작은 크기가 주파수 분해능에 해당하고, 또 따라서 가장 낮게 나타나는 기본 주파수의 값이 바로 이 델타 F로 표현되겠지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 주파수 해석을 할 때 해당되는 주파수의 진폭을 정확하게 표시하지 못하고 다른 주파수의 값이 있는 것처럼 새어 나오게 되는 현상을 우리 리키지 현상, 누설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누설 현상, 리키지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아래의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즉 n 델타 t 총 측정 시간은 신호에 포함되어 있는 성분의 주기값, t1, t2 이렇게 되겠죠. 그 주기값의 정수배가 돼야 된다.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고요. 이 식을 역수를 취해보면 n 델타 t의 역수는 n분의 1에 t1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는데, n 델타 t의 역수는 주파수 분해능이죠. 델타 f는 n분의 1에 t1의 역수니까 주파수 성분 F1이 됩니다. 다시 쓰면 F1은 M 곱하기 델타 F란 식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포함되어 있는 성분의 주파수는 주파수 분해능의 정수배로 표현이 되어야 우리가 제대로 해석을 할 수 있다. 리키지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 세 가지의 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해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는 n이 128이고 델타 t가 128분의 1초니까 샘플링 주파수 fs는 델타 t의 역수 128Hz이고, 그 다음에 나이키스 주파수는 128의 절반인 64Hz가 되겠죠. 따라서 해석되는 영역은 0에서 64Hz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총 측정 시간 n 델타 t는 1초니까 이 1초가 주파수 성분이 5Hz, 7Hz고 주기는 5분의 1, 7분의 1초에 해당하는 성분들이죠. 그래서 5분의 1의 정수배, 7분의 1의 정수배에 해당하니까 리키지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제대로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주파수 분해능 델타 F는 n 델타 t의 역수니까 1Hz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스펙트를 이용해서 읽어드려서 진폭 스펙트럼을 파악을 해보면 위에 있는 이 그래프가 시간 영역에서의 파형을 지금 표시하고 있죠. 0초에서 1초까지의 파형을 표시하고 있고, 아래쪽에 있는 그림이 진폭 스펙트럼인데 해석된 영역은 0에서 64Hz까지 해석이 되고 5Hz에서 진폭 5, 7Hz에서 진폭 2의 피크 값이 정확하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해석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데이터는 데이터의 개수를 2배로 늘려서 n은 256개, 델타 t는 256분의 1초를 사용하는 경우죠. 그러면 샘플링 주파수 fs는 256Hz고 나이키스 주파수는 그거의 절반에 해당하니까 128Hz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석된 영역을 보면 0에서 128Hz까지 해석이 되죠. 총 측정 시간은 256 곱하기 256분의 1 하면 1초인데 이 1초는 중요한 주파수 성분 또는 주기값 0.2초, 7분의 1초의 정수배에 해당하고, 또는 주파수로 바꿔서 표현을 하면 주파수 성분 5Hz는 주파수 분해능 델타 F 1Hz의 정수배 5배수에 해당하고, 7Hz라는 주파수 값은 델타 F의 7배수에 해당하니까 리키지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파수 분해능 델타 F는 n 델타 t의 역수니까 역시 1Hz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해석을 한 결과를 보면 시간 영역에서의 파형은 0에서 1초까지 표현이 되고 주파수 영역에서는 0에서 128Hz까지 해석이 되는데 5Hz에서 진폭 5, 7Hz에서 진폭 2의 피크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데이터는 데이터의 개수 n은 256, 델타 t는 512분의 1초로 샘플링을 하는 경우인데요. 샘플링 주파수는 512Hz가 되겠고, 따라서 나이키스트 주파수는 256Hz입니다. 해석된 영역은 0에서 256Hz까지 해석이 되겠죠. 델타 F는 주파수 분해능은 n 델타 t의 역수고, 이 값은 2Hz가 됩니다. 따라서 포함되어 있는 주파수 성분이 5Hz와 7Hz 성분인데, 이 값들은 델타 F 2Hz의 정수배로 나타나지 못하죠. 따라서 리키지 현상이 생기죠. 그래서 진폭 스펙트럼을 살펴보면 표현할 수 있는 주파수 값이 0, 2, 4, 6, 8 이런 식으로 나타나니까 5Hz와 7Hz의 성분은 제대로 표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보면 피크가 두 개로 보이는데, 이때의 진폭 값도 한 4.5, 4, 이 정도 영역에서 표시가 되고, 제대로 5Hz와 7Hz에서 피크 값으로 나타나지 못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샘플링을 통해서 진폭 스펙트럼을 구할 때 중요하게 간주해야 되는 파라미터들은 오른쪽에 보이고 있는 이런 식들을 감안해서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